그래서 이제 사다리로 사다리 예를 들면 아마 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사다리 찾기인데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존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1번 이렇게 해보고 하나씩?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뭐 워낙 빠르기 때문에 뭐 하긴 오래는 안 걸리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존 CPU 방식. CPU. GPU는 그럼 어떻게 하냐? 동시에 가요? 동시에? 3명한테 일을 시켜요. 아하 짧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돈이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거꾸로 올라가면 바로 찾죠. 이게 이제 역연산의 매직이죠. 기존 컴퓨터는 이렇게 못해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이 또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를 큰 사고로 치면서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언더스탠딩을 보시니까 예. 조금 좀 자만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뭐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보시는 것 같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이런 거 아니야? 뭐 나도 대충 아는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많이 알고 계신데 예, 이래서는 그런 안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진짜 넓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진짜 많다. 네, 겸손해져라라는 차원에서 계몽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고 네. 이게 저도 이름이 좀 생소하던데 우리나라 과학기술 산하단체들이 많잖아요. 뭐 몇십 개 있어요. 네, 거기에 지주회사 같은 데가 음.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곳인데 여기하고 저희가 손잡고 그 첫 번째 순서로 반도체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지금 요즘 양자 컴퓨터도 있지만 초거대 계산 반도체라는 게 개발되고 있다. 진짜 어려운 연산을 하려면 반도체도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요. 용산 가서 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지리산을 등반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 현대차 가서 무슨 모델 고를까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지. 타이어도 만들고 엔진도 다시 만들고 반도체도 그런 게 필요한데 이 분야 우리나라 예. 최고의 전문가. 그 반도체 만들던 분을 오늘 라인에서 빼와서 지금 라인이 그렇습니다. 한 3시간 멈춰 있습니다. 빨리 배우고 다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키스트의 구현철 박사님, 이분이 초거대 계산 반도체 전략연구단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키스트의 구현철입니다. 네. 이게 초거대 반도체 전략연구단이 뭐 하는데요? 요걸 개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연연이라든가 밑에 좀 써 있는데 여러 주요 대학들의 훌륭한 연구자분들을 모시고 초고대 계산 반도체를 개발하고자. 이건 이제 목적이고요. 예. 저희가 어떤 툴을 사용하냐면 밑에 가운데 보시면 랜덤 프로세서 또는 확률론적 컴퓨팅이라고 불리는 이런 좀 새로운 방식의 그런 반도체를 저희가 개발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푸는 컴퓨터를 예, 만들 맞습니다. 건데 예. 예를 들면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현재 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의 이게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보시면 일기예보라든가. 일기예보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대요. 일기예보가 이제 왜 어렵냐면 한두 시간 후에 거는 사실 대부분 예측을 잘 합니다. 예. 그런데 이틀, 3일 후에 거는 잘 안 맞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일어날 조합의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렇지. 한반도 주변만 이제 살펴보면 되는지 알았는데 2, 3일 후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남태평양에서도 오고 북쪽의 북쪽에서도 나비가 오고. 멕시코에 태풍을 맞습니다.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합이 많으니까 어렵고 또 금융위기 경고라든가 금융위기도 굉장히 많은 조합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옛날에 외환위기 때 이거 환율이 올라서 외환위기가 왔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예. 환율위기가 온다고 무조건 금융위기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렇지. 뭔가의 조합이 있어야만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풀려면은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렵고 예.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것도 얼른 생각하면 쉬울 것 저건 같지만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데서 뭘 만들고 있고 재고가 얼마면은 이거를 빨리 소진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뭐 예. 그런 식의 그다음에 여기는 빨리 만들고 어. 그다음에 여긴 잠깐 쉬었다 하는 게 낫고 아. 그다음에 물류를 이쪽으로 하는 게 빠른지 아니면 저쪽으로 돌려서 하는 게 빠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돼요. 연목초등학교의 조기축구에서 지금 경기가 아주 열띤 경기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1시간 후에 여기서 포카리 스웨트가 20병이 팔릴 거니까 맞습니다. 이걸 예. 예측해서 공장에서는 빨리 이걸 이쪽 슈퍼마켓에 갖다 놓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원료를 사올 때 40g 더 사와야 되겠다. 그 계산 해야 된다는. 현인이네, 현인. 예. 그러니까 이게 팩토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또 물류에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면 사실 재료비나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됩니다. 재료비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과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의 아주 일부분을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경배하라. 네. 그런데 그러려면 저거로 저거로 엄청난 하는데 지금은 안 돼요, 저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풀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프로세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요즘 이제 AI로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AI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들어보신 뭐 GPU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죠. 그럼 초거대 계산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일단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초거대 계산.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뭐 계산을 엄청 많이 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얼른 이제 느낌은 그런데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커지는 그런 게 순식간입니다. 이 네 점을 한번 보시죠. 네 개의 점이 있는데 1, 네. 2, 3, 4. 예, 1, 2, 3, 4. 이거를 돌아오는 것 중에 어느 게 최단거리일 것인가? 한번 네 생각을 점을 해보죠. 다 배달하고 예, 돌아와야 예. 되면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 살펴보시면 금방 나와요. 6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경우를 계산하는데 만약에 1나노세컨드가 걸린다. 1나노세컨드는 10의 9승분의 1입니다. 1초. 예. 굉장히 예. 짧은 속도죠. 예. 그래서 6가지 경우를 다 계산해보고 야, 얘 최고다 하고 금방 찾아냅니다. 그럼 여기 한번 가고 여기 한번 가고 그렇죠. 또 다 예, 가본 그렇지. 다음에. 다 가면 돼요. 그러면은 6나노세컨드면 돼요. 예. 예.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점이 20개로 늘어난다. 20개로 넣으면 그러면은 변수가 N이 뭐 20개야. 그 정도는 컴퓨터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조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제. 아. 그럼 여기 보시면은 12경 가지수가 생깁니다. 와. 20까지만 20까지만 해도 20개의 점을 한 번씩 찍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걸리는 시간이 어떤 순서로 도는 게 제일 빠른지를 찾는데 저렇게 걸린다고요? 가지수가 12경 가지라는 거죠. 아.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 그러니까 그래 예. 다 해봐야 답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와. 이제 현재 컴퓨터 방식입니다. 계산 시간이 지금 4년 정도 걸려요? 그렇죠. 3점 몇 년? 그렇죠. 그냥 20군데 직접 가보는 게 낫겠다. 그렇죠. 와. 직접 가봐도 마찬가지겠죠. 아, 그렇지, 예. 그렇지. 모든 경우를 계산해야 되니까. 음.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이 랜덤 컴퓨팅이나 확률론적 컴퓨팅은 이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답이 있다면은 이걸 어느 경로가 최적인지 거꾸로 찾아냅니다.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런데 답이 정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후보군 한 4개, 5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확률 순으로. 얘가 아마 확률이 높을 거다. 답일 가능성이 높은 몇 명을 몇 명, 뽑아내는 몇 명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3년, 4년 걸려서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후보군 한 4, 5개를 뽑아서 그중에서 고르는 게 그중에 하나 훨씬 랜덤으로? 효과적이죠. 아. 5개. 질문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딱 양자 컴퓨터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딱 양자 컴퓨터가 하는 게 방금 하신 예, 말씀의 그런 그 거 약간 논리인 비슷합니다. 것 같은데요. 왜? 양자 컴퓨터도 동시에 이렇게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예, 맞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 이제 약간 계산 방식은 다른데 추구하는 게 비슷합니다. 양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난제들을 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의 예가 예.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기후 재난 예측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그 n의 수가 아까 n20 말씀드렸는데 와, 훨씬 많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럼 저 진짜 계산을 이거를 못했구나. 최적화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초거대 계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건 기존 컴퓨터로 정답을 찾는 건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해야죠. 안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지.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냐? 몇 가지 이제 가정들을 해가지고 이런 거 잘라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단순화시켜서. 변수를 단순화시켜서. 일부러 줄여서 예, 변수를 줄이고 그래서 고려를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정답에 굉장히 먼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겠지. 그래서 나중에 막 따져보니까 이 물류만 잘했어도 내가 원가 20%는 절약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예, 보면.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금융위기나 그런 것들도 예측을 잘 못했죠. 그렇지. 이거 동남아에서 사실 출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뭐 저희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고려했으면 아마 찾아낼 수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 그래서 이제 초거대 계산이 어렵다. 그리고 이런 것들 해결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반도체를 써서 정답은 아니더라도 정답에 가까운 걸 찾아서 한 5가지 시나리오만 대비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쓰나미가 이제 예전에 있었는데 일본 동해안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안전하지는 않은데 동해안에서 이제 쓰나미가 일어날 조합을 한번 얼른 생각해 보죠. 이제 숫자로 생각해 보면 아마 동해안에서 지진 크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변수당 10가지 경우만 있다고 우리가 단순화해 보죠. 쓰나미가 일어나려면 일단 지진이 일어나야 돼. 예, 그러니까 근데 지진이 진도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10단계가 있다고 하죠. 예. 그러면 이제 10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지진이 일어나느냐, 쓰나미가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가지 변수만 고려하면 정답을 못 찾습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지진의 크기랑 위치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 보자. 위치도 그러면은- 고려해야죠. 예. 그러면은 이제 10 곱하기 10이니까 100가지가 생기죠. 네. 그럼 100가지를 고려하면은 좀 더 정확한 확률이 높죠. 그 이제. 중에서 예. 쓰나미 일어날 사건을 집어낼 수 있겠죠. 그 예, 중에 하나 골랐을 비교적 때. 정확하게. 하지만 이 100가지만 갖고 안 될 수도 있죠. 예. 100가지 중에 만약에 25번째 경우에 생긴다. 그럼 25번째 경우가 생기면 다 생기냐? 예.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걸 알았으면 일본에서도 아마 알았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럼 밀물 시간하고 뭔가 관련이 있을 거다. 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 하필 예, 그게 예, 있으면 더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 더 고려해 보자. 혹시 밀물 시간도 그 가깝네? 그러면 그렇죠. 가능성이 더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벌써 1000가지가 됩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해저 화산도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제가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네. 그 다음에 뭐 해류가 또 어느 쪽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뭐 풍향, 수온,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태풍이 있었다면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각각의 웨이트는 틀릴 수 있어요. 그 예, 그렇죠. 미치는 영향은.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만히 제 비전문가인 제가 생각해봐도 한 10가지 정도는 미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벌써 1000만 가지가 됩니다. 이거 계산 못 하겠네요. 그럼 그런 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에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대피하세요를 예. 해야 예, 되는데 경고를 줘야 되는데 계산 못 하겠다, 이걸 이제 이거는.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예. 지금까지의 계산으로. 음. 그런데 대충 해서 뭐 철근가지로 하면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되는데 어느 걸 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는 게 이제 저희가 할 이제 미션입니다. 그게 초거대 계산. 예, 초거대 계산이 계산을 이거고. 해야만 이걸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위한 반도체를 개발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인공지능 개발하는 이른바 GPU 그것도 저랑 비슷한 거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정교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단순 계산. 무식하게 아주 오래오래 해야 되는 거를. 맞습니다. 예. 그거를 엔비디아 칩은 오래오래 한다며 잘. 병사들을 그냥 한꺼번에 풀어가지고 너는 그냥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주구장창 해. 맞습니다. 그거를 많이 예. 쓰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예, 예. 어, 그러면 이제 한 단계씩 한번 생각을 해보죠. CPU. 그렇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텔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장악해왔던 CPU가 있습니다. 예. 뭐 옛날 컴퓨터 아시는 중에 386, 뭐 586, 뭐 요즘에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개발이 돼서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굉장히 옛날에 뭐 대형 컴퓨터만큼 지금 계산하죠. 하지만 얘는 기본적인 방법이 이터레이션, 반복 계산. 그러니까 정답 찾으려면 아까 1000만 번을 계산해봐야 돼. 물론 요즘에 알고리즘이 생겨서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방식은 이터레이션. 이터레이션. 이터레이션이 그러니까 한 번씩 다 가본다는 뜻이죠. 예, 그런 아까 쪽에 전에. 이제 계산 이거 한번 해보고 이거 아니네 또 해보고 아니네 이렇게 비교를 해봐가지고 이거다. 이게 이제 이터레이션 반복 계산 방법이죠.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애. 예, 계산을 일일이 해보죠. 하지만 굉장히 빨라서 빨리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지수가 많아지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이거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특히 요즘엔 또 AI가 나와가지고 예.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이 GPU라는 게 나왔습니다. GPU가 그럼 새로운 기술이냐? 아니거든요. 예. 이게 원래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인데 그래픽 카드가 왜 이걸 이용하게 됐냐면 옛날에 이렇게 영상 처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예. 빨리 이게 움직여야 되고 색깔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얘를 계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GPU는 뭐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보조하는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특정 영역에서 반복 계산해서 거기에 굉장히 특화돼 있죠. 예. 그러니까 GPU를 뭐 몇 개를 달면 뭐 빨라지고 또 10개 더 사서 더 달면 더 빨라지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혼자 하던 일을 종업원 10명을 기용해서 시키는 거죠. 동시에. 동시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나를 얼른 예측할 수 있죠.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인건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월급을 많이 줘야 되죠. 예. 그리고 걔네들을 기냥하냐 도구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기도 살 때도 많이 비싸죠. 어. 전기료도 비싸다. 좋은 지적하셨는데 전기료가 이게 엄청난.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면 요즘에 데이터 센터 근처에 핵발전소를 같이 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를 이게, 많이 먹으니까. 예, 이게 그냥 뭐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GPU도 뭐 좋긴 한데 전기료 너무 많이 들고 예. 그다음에 아마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지구 전체에 쓰는 전기의 앞으로 몇 년 안에는 반 정도는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쓸 거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챗GPT 같은 것도 뭐 정부에서 규제할 수도 있다. 너무 많이 쓰게 하니까 얘네들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전기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비쌉니다. 예. 비싸.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둘 다 이제 뭐 돈인데 결국은. 그렇죠. 결국 돈으로 기결될 수 있는데 좀 좋은 거 이렇게 사다 살면 한 7천만 원 막 그래요. 6천만 원 GPU. 좋은 거는. 예. 근데 우리가 PC가 200만 원인데 그 7천만 원짜리를 달아서 쓰기는 좀 아.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싼 GPU를 살 수밖에 없죠. 저 제가 이사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무진동 차를 썼는데 그 비싼 거여가지고 네. 이사 비용도 되게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GPU 옮기려면 집이 저거 옮기려면 그렇죠. 혹시나 상할까. 혹시나 상하실까봐.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GPU가 큰 역할을 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전기료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한번 살펴봤고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그렇지, 거냐. 그렇지. 이제 이걸 이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드리긴 그렇고 일단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어떤 신호를 우리가 랜덤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랜덤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랜덤 신호를 발생시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숫자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1001 그다음에 뭐가 나올지 몰라. 모르죠. 예. 그런 식으로 뭔가 랜덤한 신호를 발생시키고 예. 밑에 보면은 이제 확률 연산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노란색하고 이제 연두색이 있네. 보이실 텐데 예, 예. 노란색을 입력이라고 가정하고 초록색을 출력이라고 가정을 하죠. 예. 그러면 거기에 이 문제에 맞는 네트워크를 형성을 시킵니다. 이게 회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회로 같은 거죠. 소프트웨어와 이제 회로를 연결을 해서 예. 내가 입력을 뭘 넣었을 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론이 이게, 나와요. 예, 입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랜덤 신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떤 입력을 딱 넣으면 출력에서 어떤 값들이 나옵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출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고정시키면 입력에서 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저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역연산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컴퓨터의 계산 방식은 정연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차례차례 계산을 해봐서 넣으면 나오지 네, 넣으면 나오는 나오고. 걸 가지고 거꾸로 역을 그렇죠. 만드는 건 아닌데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랜덤 컴퓨팅이나 확률 연산 컴퓨팅은 원인을 알면 결과를 알 수 있고 정연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갖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양방향이 가능하다고 이제 그걸 핵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47이 나왔으면 뭘 넣게 그러면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양자에서도 이걸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소인수 분해가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예. 그럼 그러니까 47이 나올 만한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다 결정해야 생각해야 되겠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뭘 넣어봐. 이게 예를 들면 47이 나왔어요. 그럼 뭐하고 곱해서 47이야. 네. 그럼 하나씩 다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게 정연산. 그건 정연산의 정연산이죠. 방식이고. 그런데 47이 찾아가는 거죠. 얘를. 그게 47이 이제 역연산이죠. 그걸 찾아간다고요? 원래의 원인을. 얘가 어떤 두 개의 계산으로 인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를 나왔는지를 암호 해독하는 건데 그게 방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가 사실 암호 해독에 많이 쓰이죠. 예. 예. 그걸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원래 수가 뭐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숫자가 커지면. 근데 그걸 거꾸로 해서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답이 반드시 나오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몇 개의 후보를 줘요. 그런데 검사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지 5개 중에 곱하기는 하나라면 뭐- 해보면 되지. 예, 곱하기는 뭐 금방 하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로도. 그러니까 이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후보를 줘서 빨리 찾는 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런 그게- 컴퓨터가 있다면 참 좋겠네라는 생각까지는 됐어요. 예. 이용할 때가 의외로 많겠구나.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고 네, 네. 그러면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랜덤 신호를 그럼 어떻게 발생하느냐부터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죠. 예. 우리가 왜 랜덤이 필요하냐면은
랜덤이 아니면은 이 데이터가 사실은 약간 오염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또 같은 거 랜덤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한 공을 약간 작게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16을 2개를 넣어버렸어.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자식들. 오염을 시키면 이 시스템이 정당하지가 랜덤하지가 않죠. 않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예측할 수 없는 숫자를 넣어서 이걸 막 경험하게 해서 정답 쪽으로 이렇게 점점 수렴하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게 정답일 것이다.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출력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난수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 랜덤 넘버를 그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랜덤하게 수를 만드는 게 예, 어려워요? 그게 그냥 어렵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던지면 되는 게 아니고? 짜장면 2개 사주면 하루 종일 그냥 에라라라 할것 같은데. 예. 57, 49, 13, 32. 그게 어려워요? 뭐 어려워? 이게 왜 어려운지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랜덤 하기가 위키피디아에서 어려워요? 이제 랜덤 넘버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무작위하게 추출된 수인데 그 다음에 나올 값을 확신할 수 없어야 된다. 그렇지. 예, 이게 이제 랜덤 넘버의 자기 정의인데. 마음대로 낸다. 자기 마음대로. 예. 근데 밑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슈도 랜덤 넘버라고 의사 난수. 슈도가 꼭 가짜라기보다는 유사한데 진짜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은데 이런 거는 쉽게 만들어내는데 진짜 난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보죠. 아, 컴퓨터한테 난수 만들려고 하면 잘 못하는구나. 어떻게라고. 그렇죠. 진정한 난수는 잘 못합니다. 사람한테는 진짜 뭐 사탕 하나 줄게 해서 한 2시간만 난수 토해볼래 하면 난수하는데 예. 그 자체를 못할 수 있다 컴퓨터는. 그렇죠. 근데 사람도 사실 쉽진 않습니다. 계속은. 음. 너 100만 개를 계속 얘기해보라 그러면 그래.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지치죠. 나중에는 예측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11, 14 밑에 1부터 34의 수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적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2, 2, 8 그다음 나오는 수가 뭔지 한번 예측해 보시죠. 야 이거 IQ 문제인데. 와, 11, 컴퓨터한테 내라고 했더니 저렇게 내더라는 거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11, 되겠습니다. 10. 근데 저게 뭔가 우리는 랜덤 같지만 알고 보면 저 규칙이 있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뭐 세개 뺐다가. 모르겠네.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게 랜덤 넘버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의사 난수. 그러니까 슈도 랜덤 넘버는 될 수 있지만 왜 아닌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예, 규칙이 있구나. 예, 붙습니다. 밑에 X, Y 보이시죠? 예. X 1, 6, 7, 9, 10, Y 10, 8, 5, 1인데 예. X, Y를 그 첫 번째 수를 더한 게 11이죠. 1하고 예. 10. 예. 그 11을 거기 쓴 겁니다. 그 다음엔 14.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12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는 차이를 쓴 거예요. 12까지는 더한 걸 쓴 거고. 이거 어떻게 맞죠? 예. 근데 어. 못 맞히죠. 그러니까 예. 이거 난수 아닌가? 이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 컴퓨터가 규칙은 있다. 예 있죠. 근데 컴퓨터 보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지가 지런 공식을 뒤로 몰래 만들어서 토해낸다 그렇죠. 이거죠. 예. 컴퓨터는. 그렇게 만들고 컴퓨터가 만들 수도 있고 또 회로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건 뭐 비슷합니다. 어쨌거나 난수는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진정한 난수인가는 의심스럽죠. 그러면 이 난수를 갖고 어떤 계산을 할 때 답이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예. 정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이 난수가. 자격 모든 예. 게 정당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런 난수들을 만드는 게 지금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암호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얘가 이제 100만 개까지 예를 들어 100만 개를 간다 그러면 1 마이크로 세컨드가 100만 개면 1초거든요. 예. 1초면 벌써 다 소비해 버리잖아요. 그렇지. 100만 개 만들어 놔도 내가. 난수를.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결국 난수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난수 만들어서 팔아도 돈 되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네. 해봐. 난 내 맘대로. 이거 진짜 내 맘대로야. 하면서. 오. 야. 그래서 진정한 난수는 뭐냐?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건 자연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아니면 뭐 만들어. 자연계는 내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래서 자연계에서 어떤 물리 법칙이나 어떤 소자나 디바이스나 반도체 소자든 뭐 그런 데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회로적으로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걸로 이제 확률 연산 컴퓨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소자에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난수의 개념은 이렇다. 근데 난수가 왜 꼭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난수라는 게 난수가 이제 없으면은 어떤 이게 개입이 되는 거죠.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개입이 돼서 완벽한 계산이 이제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뭔가 않죠. 블랙박스의 공식을 예.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블랙박스의 공식을 찾아보려면 이게 이것저것
그렇죠. 랜덤하게 숫자를 던져보고 나오는 그렇죠, 결과값을 봐야지. 그렇죠. 예. 아, 근데 그런 근데 의미예요? 랜덤 숫자가 없으면 아. 그렇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답을 그래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거 랜덤한 거 막 해서 예. 확률적으로 답을 찾아낸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상하게 어떤 게 편향이 개입이 되는 있으면 그렇죠. 어, 편향이 있으면 답도 편향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죠. 아, 저보다 설명을 잘하시네. 매우 랜덤하게 넣어봐야 그러면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요게 나오는 공식으로 요게 나오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라고 맞습니다. 예.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때려 잡는다. 그러려면 그렇죠, 예. 진짜 난수가 돼야 되는구나. 근데 그 숫자를 많이 넣으면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계산에서는 아까 슈더 넘버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슈더 랜덤 넘버. 예. 근데 이제 계산이 복잡해질수록 이제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정답률이. 그럴 때는 이제 정말 난수가 아니면 이제 정답을 찾기가 힘들죠. 아,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난수 생성하는 것만 해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넣어보고 답 보고 이 숫자 넣어보고 답 보고 계속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블랙박스는 모르고 예. 우리가 다 알고 싶은 건 블랙박스의 공식인데 예. 그건 모르고 넣어보고 답 보고 넣어보고 답하고 그 쫙 해본 다음에 대충 이런 것 같아.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블랙박스는 그냥 블랙박스는 아니고 내가 소인수 분해를 푼다. 예. 그럼 소인수 분해에 알맞는 그 네트워크나 회로를 만들어 놓고 예. 그다음에 뭐 내가 다른 뭐 경로 최적화 문제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또 하드웨어를 만들어 꾸미고 놓고. 그래서 만드는 거죠. 하지만 답은 정답이 아닐 수 있고 확률로만 확률로만 제시된다. 제시가 된다. 예. 근데 뭐 4자리 5자리 이런 거는 뭐 그렇지. 거의 안 정답이죠.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게 어떤 문제는 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릅니다. 답을 줬는데도. 왜 그러냐면 확인을 못 해보거든요. 그렇지. 천만 경로를 또 확인해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난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정답에 근접한 거를 주기 때문에 예. 큰 손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정답이 정답이 아니다. 아니다. 아, 근데 난 아직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웃 나라에 임금님이 계셔. 음. 그분이 우리나라로 방문하셨어. 네. 저녁 때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드려야 돼. 근데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그 나라 요리사한테 뭐 1년 전에 야 앞으로 저분한테 랜덤하게 100개의 요리를 드려봐. 그러면 그 중에서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나한테 알려줘. 아주 랜덤하게 줘야 돼. 네, 그래야 아 상추 들어가는 거 싫어하시네. 뭐 이렇게 하나씩 찾을 수 있는데 랜덤하게 안 주고 뭐 중국 음식만 계속 드리면 그냥 중국 음식이 싫어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진짜 좋아하는 걸 찾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특징만 찾아서 요렇게 만들어서라도 대충 떼어보려고 하는데 예. 그러면 랜덤하게 그걸 줘야 정확한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에너지 최적화란 말을 잠깐 드렸는데 예. 사실은 이 어떤 시스템이 에너지가 있거든요. 어느 네. 정도 높나 낮냐를. 근데 에너지는 항상 낮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이 서킷에 맞는 에너지를 계산해 봐서 가장 낮을 때 이제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소인수 분해다 그러면 소인수 분해의 정답에 가까이 가면 이제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예. 안정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답이 틀리면 이제 에너지가 높고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데 그 에너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이 서킷이다. 그런데 이 서킷에 편향된 정보를 넣으면은 이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 요 방식은 대충 랜덤을 이해됐어. 숫자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 랜덤 수를 또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속에서는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집어넣을 때는 랜덤이지만 여기서는 컨트롤을 해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정답에 맞게 또 점점 확률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도 되고 무조건 랜덤만 나오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더 진행을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야.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네, 이제 예. 저희 팀에서 이제 랜덤 넘버를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왼쪽이 인풋? X축이 전류, 예. Y축이 확률이라고 보시면 저 그래프 차트. 예예. 예. Y축이 어떤 확률인데 이제 네. 0일 때가 이제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일 때가. 그래서 전류가 0일 때 보면은 50%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류를 플러스를 주면은 이쪽 위에 쪽 확률이 높아지고 여기일 때는 이제 50%. 예. 내가 전류를 플러스를 주면 조금 일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주면은 마이너스 1일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야 됩니다. 왜 조절이 돼야 되냐면 랜덤수를 넣어서 랜덤수 나오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이 속에서 계산을 할 때 이제 어떠한 계산을 해서 이제 얘를 70%로 만들고 반반이 아니라 예. 그다음에 또 30, 70도 만들고 그런 게 이 속 안에서 계산이 돼야만이 출력을 할 때 그 확률이 많은 쪽으로 이제 뭐 올라간다거나 내려갔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난수가 중요한 건 맞고 그다음에 이 난수를 내 알고리즘에 맞게 조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바이너리라고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스테이트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에서 이제 0일이 좋은 것처럼 여기도 이제 두 가지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0하고 1만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이런 소자를 이제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랜덤 제너레이터라고 부르는 이런 걸 만드는데 요걸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랜지스터만 묶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난수는 아니다.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예,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저희가 뭐 마그네틱 터널링 정션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확률이 요쪽하고 요쪽하고 거의 반반쯤 돼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니까 어쨌든 얘고 딱딱딱 딱일 수도 있고 뭐 딱딱딱 하여튼 먼 이렇게 롱레인지로 보면은 50대 50인데 예측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하나 이제 만들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난수 만드는 것도 툴이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건데. 예. 그렇죠? 예.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게 만든 그렇죠. 거다. 그래서 편향되지 않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 하나의 같은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예. XO 게이트는 뭐냐면은 X2, X1이 있는데 두 개가 같으면 0, 예. 두 개가 다르면 1입니다. 00을 넣으면 0. 예. 01이 나오면 1. 1, 0이 나오면 1. 다르면 1이고 같으면 0. 예. 그렇죠. 예. 이런 이제 게이트가 있어요. 이런 게이트 이게 이제 일반적인 회로로 쉽게 풉니다. 예. 근데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랜덤 컴퓨터를 쓸 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갖고 온 건데. 그러나 이걸 랜덤 컴퓨터로 만들면 이제 어떻게 되겠니? 만드는가를 한번 그렇지.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00, 01, 10, 11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겠지? 입력에서 그렇겠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밑에 이제 약간 흐리게 지운 부분이 있는데 001 때 1도 보이시죠? 흐리게는 약간 보이실 것 같은데 어디? 여기 밑에 예. 네네. 그렇죠. 얘는 이제 정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왜 그러냐면 같을 때 0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것들은 에너지를 높게 만듭니다. 이 네트워크가. 그래서 얘를 배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입력 00일 때는 0이 나오고 01일 때는 이렇게 다르면 1, 같으면 0이 나오는 게 정답인데. 예, 정답인데 근데 그걸 아닌 정답이 아닌 경우를 가려낸다고 하셨잖아요. 예, 정답이 아닌 것도 전혀 안 나오진 않아요. 이 확률론적 컴퓨팅이 아까 확률로 말씀드렸듯이 하니까. 확률로 하기 때문에 예. 걔는 약간 낮지만 굉장히 빈도가 나오긴 합니다. 빈도가 예. 빈도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0일이 지금 입력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출력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정답이면 괜찮고 예. 오답이면 X인데 X인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얘가 근데 앞에 이제 모델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XO 게이트가 우리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답을 알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도 예. 확률이 1, 001 때 조사해 보니까 얘는 많이 나오고 0이 1은 잘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이제 XO 게이트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답을 끌어내는데 이 XO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그 블랙박스라고 놓여진 것에서 이제 회로를 XO에 맞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답을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많다 적다는 뭘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출력하는 이제 값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복잡한 이제 합 뭐 그런 것들로 계산을 해서 내가 XO에 맞게 회로를 꾸며 놓으면 그 에너지가 높다는 이제 신호를 보내서 걔를 이제 배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면 네. 입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력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로를 잘 꾸며 놓으면 이 정답에 맞는 확률인 게 이제 출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쌍이 지금 쌍은 8개거든요. 예. 사실은 이 네 가지 쌍이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낮은 이제 그 쌍이죠. 이 에너지가 낮은 걸 정답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회로를 꾸미고 네트워크를 꾸미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산이 간단한 걸 이걸로 하려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가 이제 아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 그런 거 같아. 그것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지금 컨셉은 알겠는데 예.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 000 012 막 이렇게 정답도 있고 정답이 아닌 숫자도 예. 넣었잖아요. 예. 이 중에서 나름 얘가 결과와 넣은 걸 보고 정답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 원리만 대충 알면 네. 이게 되게 복잡한 것도 네. 블랙박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요렇게 하면 요건 정답이고 요건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고 이렇게 가려내는 그 원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게 블랙박스 에너지라고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알지 저걸? 그 이제 일반적인 이제 분들한테 설명하기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설명인데 이제 예. 모든 물리가 사실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예. 모든 에너지는 이제 낮은 방향을 선호해요. 네. 복잡하지 않은 난 상황. 쉬운 길을 예, 좋아해. 쉬운 길을.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 보통 차갑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네. 찬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회로를 잘 꾸미면은 찬 이런 경우의 수가 이제 맞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4개의 경우가 에너지가 낮은 게 동등해요. 예. 어느 하나가 이제 더 선호하지 않고 예. 그래서 이 4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력에서는 0001이 왔다 갔다 하고 출력에서는 8가지 경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나머지 4개는 굉장히 확률이 적게 나오고 점점 적게 예, 나오고 얘는 이제 점점 높게 나오는 거죠. 예. 그거를 랜덤하게 넣었을 예, 때. 그거를 만드는 게 이제 알고리즘과 회로가 되겠고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아마 뒤에 넘어가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 비슷하게 같아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함수가 블랙박스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혹은 뭘로 만들었는지를 검증해 보는 오히려 시스템이다. 과정인 것 같네 지금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내가 생각되는 건 내 얼굴에서 까만색이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생크림을 묻혀라 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려면 그냥 까만 걸 보고 생크림을 묻혀도 되지만 랜덤하게 하려면 랜덤하게 생크림을 막 내 얼굴 속에 쏘고 있는데 까만 거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내 눈썹이나 뭐 이렇게 눈동자나 이런 거 이렇게 파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분정을 파놓으면 그 크림이 까만 데만 주로 많이 묻지 않을까? 그럼 그걸 보고 약간 그런 컨셉이다. 그걸 보고 여기가 까만색이구나라고 안다. 그런 걸 찾는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요런 틀을 잘 만들었니? 뭐 그런 방법 그런 같은데. 것도 비슷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거꾸로. 그럼 뭐 어렵다 그냥 까만 데를 크림 묻혀 이것도 되지만 그거는 일반 컴퓨터 할 때 쓰는 거고. 야 이게 크림 묻히는 거니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이게 엄청나게 큰 계산하려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요런 걸 이렇게 딱 갖다 내야 돼. 하는 그런 느낌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 더 보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입력도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고 출력도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랜덤에서 어느 숫자를 딱 주면 얘는 선호하는 숫자가 딱 생깁니다. 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내가 입력의 1을 고정을 시켜요. 아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선호하는 숫자가 생긴 거예요. 예. 0이 생깁니다. 결과로 왜 그러냐면 이 네트워크가 XOR 게이트에 맞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100%는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88%인데 88%고 나머지 뭐 8가지 경우가 얘를 나눠 갖겠죠. 그러니까 저게 정답일 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저건.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러면 얘는 정답이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고정시킴으로써 이제 정답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 가만히 있을 땐 다 랜덤이에요. 얘도 랜덤하고 얘도 랜덤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를 픽싱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죠. 그 속에 있는 거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사실은. 챗 GPT가 저거 말 저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근데 정방향이잖아요. 역방향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역방향을 한번 해보죠. 역방향도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역방향에서 결과가 1인 거를 픽싱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은 원인이 2가지가 있어요. 0일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확률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야, 그 그럼 원인을 찾아가죠. 암호를 풀 수 있겠다 저러면.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44%가 01, 10일 대로 나눠 갖고 예. 나머지 이제 00, 11
기타 것들이 이제 그 작은 수를 나누어 갔겠죠. 예. 그러면 얘는 아마 원인이 0일이나 10이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하나를 고정함으로써 거기에 선호하는 거를 이제 찾아가는 답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랜덤이라고 해서 계속 랜덤하면 안 되고 그렇지. 뭔가 고정시키는 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 찾아가는 거죠. 굳이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문이 풀렸네. 저렇게 하면 역방향의 답을 찾는 게 유일하게 맞습니다.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쌍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이미 맞습니다. 쌍을 예. 만들어준 거니까 예. 확률적으로 요렇게 쌍이 잘 맞아를 만들어주면 예, 맞습니다. 정방향 말고 역방향도 가능하니까. 예. 아. 이따가 아마 사다리를 제가 네. 설명드리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네네. 좀 더. 예. 자, 그러면 역방향이 뭐가 좋은가? 음. 이제 소인수분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순방향 계산에서 이 저거 쉽지. 곱하기 보면은 자릿수 굉장히 많지만 네. 컴퓨터는 뭐 금방 하죠. 금방 하죠 이거는. 예. 그리고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렇지. 시간만 좀 주면. 네. 그런데 거꾸로 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당연하지. 저거 어떻게 찾아?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 엄청 못 어렵지. 찾을 것 같은데. 지금 컴퓨터는 그래도 이 정도는 찾습니다. 쉽게. 워낙 발전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리즘이 개발됐거든요. 이걸 좀 빨리 찾는. 그런데 이제 하지만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게 두 개 난이도는 난이도가 상대가 안 돼요. 이건 이제 얘를 위해서 제가 갖고 온 거고 이제 자릿수가 이제 50짜리 100짜리 가면 이제 얘기가 틀려지죠. 그런데 랜덤 연산 컴퓨팅은 이걸 물어보나 저걸 물어보나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 접근하는 방식이 예. 다르니까. 이거 완전 암호 그 양자 컴퓨터만 푼다는 암호 맞습니다. 해독이잖아요. 이게 예, 바로. 양자 컴퓨터도 그걸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아마 상당한 진전이 있고 양자 컴퓨터가. 근데 실제 하드웨어는 아직도 좀 양자 컴퓨터도 갈 길이 멀고. 한참 갈 길이 머니까. 6자리, 7자리만 제가 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컴퓨터는. 예. 그래서 아직은 사실 원래 방식이 더 빠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제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이런 방식이다. 이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역으로 하는 게 가능한 방식이다. 근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풀 때 이걸 쓰면 안 되겠죠. 바보지, 그렇지. 바보죠. 아까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 왜 저걸 하는데 에너지 준위를 왜 찾아요, 교수님? 제가 뭐 그럼- 설명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양방향이 양방향 할 역으로- 때도 저 에너지 준위로 찾아지니까. 예, 쌍으로 그렇습니다. 하니까 얘랑 하여튼 잘 어울려. 예. 그렇게 그걸 찾는 거네요. 얘랑 이상하게 잘 어울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실이 막 경켜 있다고 보고 내가 얘 출력적에서 요거랑 연결되는 실이 하나 있으면은 얘를 흔들면 이제 얘가 딱 얘가 나오는 같이 거죠. 흔들리는 얘가 거죠.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그 경로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으로 예. 숫자를 줘보고 예. 이렇게 처음에 연결을 쭉 한 다음에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다가 어. 그 대신 얘도 전부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확률이 요게 높을 것이다라는 걸 이 알고리즘에 대략 의해서 경험에. 방향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얘는 확률 50, 얘는 40, 30, 20 막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했을 때 100% 정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검산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곱하기는. 어. 그러니까 몇 개 대안만 가지고 검사해 보면 되니까. 그렇죠. 계산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초당 정답을 찾는 개수를 따지면은 예. 훨씬 유리할 수도 있죠. 그렇지. 그리고 확률로 주어지지만 결국 끝내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예. 검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개 토해내면 그건 실제로 해보면 되니까. 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사다리로 사다리 예를 들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사다리 찾기인데 여기 문이 있죠. 요 문을 이제 찾는 거 이거 뭐 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밑에서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거꾸로. 맞습니다. 벌써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네. 기존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1번 이렇게 해보고 하나씩?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이게 이제 기존 컴퓨터는 이렇게 해요. 이거 다 해보고 몇 번이 정답이네. 근데 어. 뭐 워낙 빠르기 때문에 뭐 하긴 오래는 안 걸리죠. 하는데. 예. 그런데 운이 좋으면 첫 번째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운이 나쁘면 뭐 11번째, 12번째 나오지만 우리가 이 성능을 평가할 때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죠. 그렇지, 항상. 그렇지. 예. 이게 이제 기존 CPU 방식. 예. 자, 다음에 GPU 방식입니다. GPU는 그럼 어떻게 하냐? 동시에 가요? 동시에? 3명한테 일을 시켜요. 아하, 짧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4번 만에 나오죠. 무조건. 그런데 돈이 많이 들죠. 8초 만에 찾았네. 네. 예. 돈이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예. 인건비도 많이 시간만 빨리. 시간은 빠르죠. 그 대신. 이거 비례하죠. 비용. 그러네.
그러면 우리 지금 하는 그러면 랜덤 기존 방식이 컴퓨터. 뭐냐면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꾸로. 거꾸로 올라가면 바로 찾죠. 자, 이게 대박이다. 이제 역연산의 매직이죠. 대박이다. 이거. 그런데 기존 컴퓨터는 이렇게 못해요. 우와. 그렇지. 방식이 다르니까 아예. 예. 와. 명령한 순서대로 차례차례 하는 게 기존 컴퓨터의 방식. 그래도 2초보다는 솔직히 더 걸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 사다리의 실을 한번 랜덤으로 왔다 갔다 해서 한번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어. 좀 더 걸릴 수는 있죠. 이거보단 예. 더 예. 걸리지만 이론적으로는 하여튼 야, 그렇죠. 거꾸로 올라간다. 제대로 이해를 했네. 예. 어. 그래서 역연산의 매직이다 이게 이제. 그런데 뭐 역연산을 무조건 사용하진 않고요. 예. 저희 랜덤 연산 컴퓨팅도 어쩔 땐 정연산, 어쩔 땐 역연산인데 이걸 같이 잘 조합해서 빠르게 이제 찾아내는 방식이죠. 재밌다. 이거 사다리에 이거 재밌네. 아마 대충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방식이 지금 랜덤 컴퓨터? 예, 뭐라고 랜덤 확률론적 컴퓨팅이라고도 부르고 음. 랜덤 컴퓨팅이라고도 부릅니다. 확률론적 컴퓨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이 확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고 랜덤 컴퓨팅은 이제 우리가 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앞에 게 좀 더 사이언티픽한 언어고 네. 랜덤 컴퓨팅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현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랜덤 컴퓨팅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수. 난수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난수를 막 던져 보면서 그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꾸로 감을 잡는 거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수를 던지면서. 이게 편견이 없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편견이. 이게 굉장히 편견이 중요합니다. 있으면은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애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정답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을 시켰지만 편견이 있는 애한테 일을 시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랜덤하게 해야지. 이거 맛있는지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지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 거만 그렇지. 자꾸 가. 난 그러면 안 짜장면집이 되지. 제일 맛있어요. 그렇지. 어떤 검은 보자기에 뭐 세워놓고 어떻게 생겼을까 해봐 그러는데 한쪽만 만지고 뭐 그러니 이상해지는 거지. 그렇지. 좀 더 나가볼까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를 써야 되는 문제가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이런 걸 쓸 필요가 없고 이제 어려운 문제만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문제 종류를 약간 분류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풀기도 쉽고 증명하기도 쉬운 거 첫 번째. 이게 쉽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계산들 그런 것들. 그러나 그 기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들. 얘는 기존 CPU나 GPU를 써야죠. 당연히. 그냥 하면 돼요. 예, 그냥. 하면. 뭐. 근데 두 번째가 소인수분해. 풀기는 어려운데 증명은 빨리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답인 거는 맞는데 예. 답만 찾으면 답이게 이거는 아니게는 잘 파는데 예. 주관식으로 물으면 모르는. 예, 그렇죠. 그렇지. 그게 암호해독. 암호해독. 알고 그렇지. 나면 쉽죠. 어. 소인수분해도 알고 나면 쉽거든요. 그럼. 소인수분해 옛날에도 문제 짱났어. 답은 뻔한데 그거 찾으라고 그러고 자꾸. 이런 문제를 푸는데 이제 저희 랜덤 컴퓨터를 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 어렵습니다. 경로 최적화. 예, 이거는 뭐냐면 풀기도 어렵고 이게 맞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답을 확률론적 컴퓨터로 답을 찾아낸다 해도 예. 이 확률이 높다고 얘가 답이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죠. 다른 거랑 그냥 해봐야죠. 그 대신 비교해봐야니까. 해봐야지. 해봐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소인수분해처럼 검사를 못해요. 왜 그러네. 그러냐 하면은 너무 가지수가 많아서. 그러네요. 1000만 개 중에 하나에 나한테 답을 줬는데 확률 높다고. 근데 이거 진짜 맞는지는 모르죠. 아니 서울에서 부산 가는 1000가지 방법 중에 예. 저 확률론적으로 5개가 나왔으면 예. 이 5개를 실제로 해보면 가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5개 근데 외에도 그렇죠. 더 빠른 게 5개 있을 가능성이 생겨요. 완전 무시할 완전 수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없어요. 아, 그러니까 확률론적으로 증명이 안 주니까. 되는 거지.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 고르면 큰 손해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풀기 위한 것들이 이제 새로 나온 뉴로모픽이라든가 AI라든가 확률론적 컴퓨팅, 뭐 양자 컴퓨팅 등이 이런 거를 풀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야, 진짜 훌륭한 일 하시네요. 이거는 진짜 삶의 지혜네. 솔직히 세상에 정답이라는 맞습니다. 게 꼭 예.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근처만 예. 가는 거지. 꼭 정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 정답일 확률 높은 것 중에서 고르면서 그냥 고르면 살아가는 거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지. 그렇죠. 그럼 세상이 이거를 그런 거지. 세상에 그 0.1초 차이 그걸 아낀다고 그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래.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그렇죠. 말고 맞습니다. 차라리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케이스죠. 예. 3, 4년 걸려서 정답 찾는 것보다 네. 차라리
정답 설수 아니더라도 거의 정답에 근사한 거를 빨리 1시간 내에 찾아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정답일 확률도 높아요. 사실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마는 것보다. 일기예보 이런 거는 진짜 괜찮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일기예보 맨날 확률로 주잖아요. 맞습니다. 비 올 확률 몇 퍼센트. 네. 뭐 이렇게 주니까 어차피 안 와도 뭐 네. 비 안 올 확률로 들어갔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마는 거니까. 그럼 저런 계산을 저런 방식으로 하려면 이제 앞으로 자 저런 방식으로 하자. 우리 되게 좋네. 라고 결정을 내리면 이제 저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걸 만들면 되는데 네. 저걸 만드는데 현실적으로는 뭐가 어렵길래 박사님이 인생을 바쳐서 이걸 이게 이제 용산에서 컴퓨터 한 대 사오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역연산 회로는 지금까지의 회로랑 이제 틀리거든요. 근데 모양 이제 자체는 달라. 완전 모양 새로 자체가 완전히 디자인해야 돼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어려움이 많이 음. 있고 알고리즘도 같이 개발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완전한 난수가 발생하는 것도 개발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랑 이제 연결을 할 때 이제 손실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여러 개의 난수들의 이제 조합 같은 게 만나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연결해야 되고 근데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이게 답을 찾아 나가는 건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실제로 해보자면 해보자면 이제 복잡하죠. 지금. 난수를 컴퓨터한테 네가 만들어봐라고 명령해야 되는데 예. 뭘 해도 걔는 공식을 자꾸 만들 것 같아. 그렇죠, 공식이 없는 난수를 컴퓨터한테 만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될 것 말이 안 같은데요. 그렇지. 그건 컴퓨터가 유독 컴퓨터가 못하는 거지. 유독 못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시켜요? 어차피 그거 컴퓨터한테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에서 그걸 발생시켜야 되는 거죠. 반도체에서. 그래서 그걸 갖고 계산을 하는 거죠. 컴퓨터한테 만들라고 하면 걔는 반드시 그렇죠, 공식을 예. 만드니까. 예, 뭔가를 만들죠. 뭔가 편향돼 있죠. 어딘가에. 박스 안에 파리 100마리를 넣어놓고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관찰해서 그 숫자를 말해 라고 하면 파리는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그건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터해내는 컴퓨터의 숫자는 랜덤한데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네가 내뱉어 라고 하면 못하는 거지.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걸 하드웨어로. 이야. 하드웨어 아까 전에 그래서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게 무슨 전기 신호 같은 걸로 그냥 요거 나오면 몇이라고 하자. 요거 나오면 몇이라고 하자. 이런 식인 거네요. 하드웨어적으로. 예, 맞습니다. 자연계에는 랜덤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뭐 파리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것도 거지. 뭐 정답이지만 또 파리도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 랜덤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구석으로 가려고 그래 걔는. 컴퓨터가 따뜻하면 자꾸 이쪽으로 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자연계는 이제 생물이 아니라 이제 무생물에서 어떤 물리량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렵다. 이게 박사님들의 문제야. 대충 이 정도 맞으면 확률적으로 맞은 건데 파리는 근데 이게 얘가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정정을 해.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률론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파리를 맞습니다. 얘기했을 뿐입니다. 와 웃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난수를 이런 식으로 발생시키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늘 종합주가지수의 끝자리가 홀수냐 짝수냐. 예. 그냥 그런 걸로. 그런 걸로 하면은 거의 난수가 맞겠죠. 그렇지. 예측할 수 없죠. 그러네요. 그렇지. 그런 걸 자연계에서 나오는 숫자 그냥 받으면 되니까. 예. 근데 걔는 자연계는 아니지만 거의 자연계와 가깝죠. 그렇지. 함수가 예측할 있을 수가 리가 없죠. 없지. 예. 그러네. 근데 긴 수를 만들어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하나씩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지금 1000만 개 1억 개가 필요한데 예. 난수. 예,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난수 구하기가 세상 그렇게 어려운 거였다니. 그냥 막 던지는 수가 난수인데. 사람은 그냥 막 던질 수 있는데. 와.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걸 풀 수 있고 우리가 풀기 어렵다고 알려진 문제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소인수분해는 이제 여러 번 예. 설명드렸고 암호니까 어렵고. 넘버 파티셔닝이 뭐냐면은 숫자가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1, 3, 5, 8 뭐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두 개를 공평하게 나눌 것이냐. 합의. 합의. 예. 합의. 그런 게 굉장히 쉬워 보이죠. 네, 쉬워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많아지면, 어려워지죠. 그것도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A 그룹, B 그룹 중에 A 그룹을 선택해야 되냐, B 그룹을 선택해야 되냐의 예. 문제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30개 되면 2의 30승이 되겠죠. 네. 2 곱하기 2 곱하기 각자의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엄청나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유용할 거냐? 이제 얼른 보기엔 유용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예. 뭐 자원을 재분배한다거나 이걸 응용하면 그렇지. 어딘가에 쓰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럼 장병들 부대 배치한다거나 예, 맞습니다. 랜덤하게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의외로 옛날 컴퓨터를 풀면 오래 걸려요. 어렵고. 근데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맥시멈 컷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연결돼 있을 때 최대로 한 번만 지나가면서 컷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경로를 찾고 뭐 그런 거거든요. 예. 아무 쓸모 없어 보이지만 이런 것도 이제 회로를 뭐 그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 또 유용하거든요. 그다음에 TSP 문제는 아까 얼른 설명드렸는데 몇 개의 경로를 해서 20군데 방문하려면 예,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느냐. 어떻게 택배 기사나 그렇죠. 세일즈맨. 사다리 타기 그거네. 예, 뭐 그런 거랑도 사실 일맥상통하죠. SAT 문제는 뭐냐면 좀 생소하실 텐데 굉장히 복잡한 논리 회로가 있어요. 막 뭐 수백만 개의 막 게이트가 있고 그래서 답이 딱 나오는데 얘가 만족하는 답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이제 몇 개의 경우가 있죠. 0000001, 0100 막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을 찾는 문제예요. 이게 0이 나올 수 있는 답을 하나 있는 걸 찾아라. 그런 문제예요. 이런 게 이제 어디에 쓰일 수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신약 개발을 한다거나 그럴 때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예. 미리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개발을 하는 하나 거죠. 다 넣어봐. 물질 하나씩 다 그렇죠. 넣어봐야 되니까. 그렇지 말고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경우의 수. 그럼 몇 개의 후보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그럴 때 유용할 수 있어요. SAT 문제가. 근데 이것도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역으로 추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변수가 30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2의 30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수예요. 또 아마 10억까지 승가하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이런 랜덤 컴퓨팅을 쓰면 좀 더 개발하는데 좀 단축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저께 3일 전 4일 전 나의 라이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어느 날은 되게 컨디션 되게 좋고 어느 날은 괜히 컨디션 안 좋고 찌뿌두두해. 그 변수가 뭐냐? 그럼 그 원인이 변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그렇지.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떻게 해서도 있지만 어젯밤에 내가 어떻게 해서인 경우도 그렇죠. 있고 3일 전 때문일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을 텐데 내가 먹은 것 때문이지. 그렇지. 잠을 안 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안승찬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뭐 안 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게 뭐냐? 나는 이 슈퍼컴퓨터가 한다면 그거 좀 알아냈으면 좋겠어. 근데 아마도 그게 뭔지 알아내기는 어려울 거고 얘가 확률로. 근데 오늘 하루 나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너 내일은 컨디션 더럽게 안 좋을 거야라고 알려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내일은 좋을 거야. 몰라 나도 왜 그런지. 와. 예, 그런 식으로 뭐 찾아나갈 수 있죠.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거꾸로. 예. 그런 대단- 방식을 대단한데, 생각하시면 이거. 좋고 스도크는 뭐 약간 이제 뭐 재미로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예. 사실은 숫자가 커지면 거의 어려워요. 못 맞춥니다. 사실은. 이거 뭐 몇 년 걸려도 못 맞출 이제 숫자가 커지면. 야.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장난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면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그런 유용한 문제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걸 하는 게 랜덤 컴퓨터구나. 예, 맞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일 하시네요. 그러네요. 정말. 그러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면 방법. 칩을 만들어야 돼요. 저런 걸 연산할 수 있는 무슨 PU라고 하는 그렇죠. 프로세서 유닛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하드웨어 그렇죠. 하드웨어 반도체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나가 볼까요? 예. 그 전에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요런 요런 걸 식으로 하려고. 이런 유사한 일들을 예. 하려고 굉장히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뭐 약간 편향될 수는 있지만 이제 장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랜덤 연산. 양자 컴퓨터 대비 대비. 원리는 양자. 비슷할 수도 있고 양자 정도는 컴퓨터도 비슷하지만 아까 전에 그 사다리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거꾸로 합니다. 올라가는 거 가능해요? 그런 방식을 조금은 다른데 유사하지. 예, 유사합니다. 컨셉은 유사한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사다리로 병렬하게 치자면? 하죠. 병렬적으로 계산을 병렬적으로 하는데 예.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알고리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해는 못했는데 역연산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제가 하고. 알기로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 중에 저희랑 경쟁하는 분야가 어닐러라는 분야인데 어닐러가 무슨 뜻이냐면은 풀림. 조합 최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조합이 최적인지를 찾아내는 양자 컴퓨터의 아주 큰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양자 컴퓨터는 한 5,000개, 수천 개밖에 못 하는데 저희 랜덤 연산 컴퓨터는 이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수백 개, 수천 개밖에 현재는 못 하고 있지만 예. 앞으로는 이거를 가능할 거다. 그렇죠. 유용성을 보여주면 기업에서 이거를 뭐
1기가 뭐 1메가 만드는 건 1도 일도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예. 비트 수를. 예, 증가하는 건. 그런데 현재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건 이게 유용한 기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트 수는 어느 정도까지만 늘리고 하지만 포텐셜은 뭐 어떻게 보면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작동 온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는 뭐 상온에서 되고 그렇죠. 양자 컴퓨터는 이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만한 샹들리에 같은 거 막 맞아요. 보시 저온 장치라면서요. 예, 저온 장치를 하는데 사실 거기도 뭐 동작하는 건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온도를 낮춰야 되고 또 그걸 막 연결해야 되거든요.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 굉장한 이점이 있죠.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속 동작을 이 양자 컴퓨터는 서로 이렇게 얽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얽히게 못해요. 하다가 끊어지면 다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 동작. 반도체는 계속 동작시켜도 되거든요. 양자 컴퓨터를 완전히 디스하고 계시네요 지금. 예,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 보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가 컴퓨터의 미래라고 그러는데 양자 컴퓨터가 아니고 랜덤 연산 컴퓨터가 미래라는 뜻 같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를 한 들면 분야의 일이고 예. 조합 최적화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양자 컴퓨터의 다는 아니거든요. 다는 아니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다는 아니어도 중요한 자리를 뺏기. 그런데 작동 온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양자 컴퓨터의 응용에도 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파란색으로 쓴 두 개는 확실한 장점입니다. 상온 그다음 맨 밑에 있는 현재 반도체 공정을 이용할 수 있다. 예. 이거는 양자 컴퓨터 하시는 분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대박이다 이거. 그다음에 뭐 동시 연결 개수도 가능하고 잡음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좀 많거든요. 양자 양자 컴퓨터가 컴퓨터는 아직은. 예. 그래서 에러 컬렉션하는 빛이 따로 있고 뭐 그런 식인데 반도체는 거의 없고. 정확하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도 현재 소인수 분해에 한해서는 좀 더 많은 걸 보여줬어요. 벌써. 물론 이제 소인수 분해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표준은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양자는 이제 포텐셜리 뭐 수십짜리 뭐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보여준 건 이렇습니다. 현재. 얼른 그럼 랜덤 연산 컴퓨터 빨리 주문해서 하나 만들면 만드세요.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아직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진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완전 좋아 보이는데요? 그걸 이제 저희가 연결하는 역할이 이제 저희 연구단의 역할이죠. 이거 유용하다. 이거 확장 가능하다. 상온에서 아니, 된다. 이게 되면 예. 엔비디아가 부럽지 않은 컴퓨터잖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그 많은 AI 복잡한 연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범용은 아닙니다. 특정 문제를 풀 때 그래, 거꾸로 굉장히 가는 복잡한 거. 문제를 풀 때만 유용한 거죠. 여기 약간 또 이제 비교한 게 있습니다. 맨 왼쪽이 요즘에 뉴러몰픽이라고 불리는 AI 프로세서 같은 거. 네네. 예. 가운데가 저희 랜덤 컴퓨터, 오른쪽이 양자입니다. 예. 보시면은 장점을 보면은 뉴러몰픽 그 프로세서를 보면 내삽에 강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삽? 내삽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해요. 어디서 읽은 거는 예, 그러니까 내가 학습을 하거든요. 있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잘해요. 예. 그걸 이제 내삽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쫙 있으면 요 안쪽에 있는 거는 내가 딱 집어내죠. 그런데 바깥에 있는 거는 의외로 잘 못해요. 아까 이제 조합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그동안 경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랜덤 연산이 강하다.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기존 AI 또는 뭐 GPU에 비해 장점일 수도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양자에 비해서는 양자는 굉장히 복잡하고 동작도 어렵고 그 다음에 하지만 양자도 장점이 있습니다. 양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미시 세계에서의 어떤 동작, 뭐 그다음에 양자 쪽에서 뭐 나오는 뭐 어떤 문제들 그런 걸 굉장히 잘 푸는데 이제 양자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이거를 좀 더 국민 체감형으로 뭔가 사회에 유용한 거를 보여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다릅니다. 약간 그래서 그래도 랜덤 컴퓨터가 쉽고 간편함. 비교적 쉽게 만들면서 네, 정확성 문제의 강함. 그러니까 특정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저것만한 게 없는 없는 그런 것 문제들이 같은데요. 있네요, 진짜. 조합 최적화에는 그럼. 분명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조합 최적화가 지금까지 풀기가 어려웠습니다. 야, 얘가 아이폰 암호를 알게 해주는데 이거 풀자라고 하면
극저원 만들려고 하고 막 그럴 수는 그렇죠. 없잖아. 모든 문제에 저걸 쓸 필요는 없으나 그렇죠. 예. 지금 기존의 컴퓨터가 딱 잘 못하는 잘 못하는 역연산 거예요. 부분이라든가 그러나 양자까지는 굳이 안 가도 안 되는. 가도 되는. 예. 그러니까 이건 딱 양자를 타격하는 거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경쟁 기술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AI 컴퓨터, 그다음에 예. 양자 컴퓨터. 그런데 그 사이에서 굉장히 뭐 유용하고 특정 문제를 충분히 잘 풀 수 있고. 아니 그러면 박사님 궁금한 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안 돼. 아직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난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전에 또 요걸 그 전에 네. 요거 이것도 이제 난제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제 그 랜덤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맨 왼쪽에 굉장히 복잡한 회로 있죠. 네. 요거를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지금. 그게 무슨 그 복잡한 난수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많은 회로를 써야만이 난수 하나가 나와요? 만들거든요. 예. 난수가 그래. 저 난수가 돈 되는 거라니까 저게. 난수를 만드는데 어려워요. 예, 현재. 그 어렵습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난수가 아니에요. 또 회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컴퓨터 시킨 거니까. 예, 컴퓨터로 시킨 것 또는 로직이 있으니까. 회로로 만든 거예요. 예. 지금까지 만든 회로로 생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컴퓨터를 만든 거랑 다름없죠. 그러니까 이게 비트 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죠. 지금 예.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예. 난수 때문에. 그런데 요게 472개가 있어야 아까 이 오른쪽에 있는 43931 43,931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초록색이 472개가 있어요. 472개가 있어요. 그래야 겨우 5짜리 예, 저거 찢는다고. 저건 지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5자리 수는 이건 뭐 지금 0.1초도 안 걸리죠. 그냥 내가 난수 만들어 줄까요, 교수님? 난수 만들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수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하나의 셀로 대체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난수 만드는 그 셀을 셀을 하나로만 어. 자연계에서 얻어보자 예. 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설명드릴 이제 물리 현상을 이용해 보자. 예. 난수 만드는 이 위해서. 예. 어떤 한 나노 구조체 하나로 만들자. 왜 그러냐면 뭔가 움직이는 애를 가지고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뭐 뭔가. 그게 이제 전자가 뭔가 움직인다거나 뭐 개미들 2만 마리를 박스에다 넣는 전자가 계속 거잖아. 돈다면서요. 그 돈은 단순데. 그냥 탁 찍어가지고 여기 있으면 뭐 그냥 그렇죠. 뭐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긴 걸 만들어내기가 힘들죠, 사실. 그런데 예. 그런 과정에서 만들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또 아까 그런 방식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된 기술이라서 알고리즘 검증하거나 그런 건 쉽거든요. 기존 트랜지스터 방식.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새로운 방식이 뭐냐면은 이제 이것도 스핀트로닉스의 한 분야인데 마그넷을 이제 제어를 합니다. 마그넷이 보면 약간 X축으로 길고 Y축으로 짧죠.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쓰시던 막대 자석 보면 다 그렇게 생겼어요. 한쪽이 길죠. 예. 이게 한쪽을 이제 이쪽으로 자기 방향이 정해져요. 예. 긴 쪽으로 정해져요. 예. 항상.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런트를 딱 주면 이게 이쪽으로 있다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요. 네. 좌와 방향. 어. 이거는 이제 메모리예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엠램이라고 불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메모리라는 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된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면은 안정돼 있어요. 그런데 동그랗게 만들면 이제 어느 쪽이 선호하는지가 이제 헷갈리죠. 예. 긴 쪽을 선호했는데 예전에.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이제 에너지 장벽이 낮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굉장히 작은 이제 나노 뭐 수십 나노를 만들어서 근데 그 동그라미 진짜 정확하게 예. 동그래야지. 맞습니다. 살짝만 찌그러져 있으면은 근데- 야 여기구나, 야 여기구나 하고 몰릴 것 같은데. 근데 약간은 또 이쪽으로 만들긴 해요. 왜 그러냐면 두 개의 스테이트만 갖기 위해서 이쪽과 이쪽만. 아니면 또 이쪽 막 와. Y축 스테이트도 갖거든요. 이제 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적정한 전류를 주면은 이쪽으로 7:3, 이쪽으로 8:2 또는 반대로 그럼 만들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하나가 트랜지스터 1000개, 10,000개를 대체해서 이제 라지 스케일로 갈 수 있다.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석을 통해서. 예. 근데 여기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간단한 거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밑에 여러 가지 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엮어서 이제
간단한 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야. 저희가 이제 수 K 뭐 이렇게 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건 예비 결과고요. 이렇게 예. 난수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입1은 아까 복잡한 회로 있죠. 그걸로 또 만들 수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제 스케일링에 한계가 있고 진정한 난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잡한 문제에서는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복잡한 거를 하나의 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만이 스케일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그걸 제어하는 회로는 또 기존 시모스 회로를 해야 되거든요. 실리콘 기술로.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저희가 하는 거를 이제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의 목표고 예. 이제 전 5년 후에까지 만들어 보자. 예. 그래서 저희 이런 전략연구단 사업이 5년 안에 이런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뭐 하나를 만들어 보자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면 진짜 돼라는 걸 알려줘야 저희가 되는 증명을 거예요. 해 보이면 아마 그 다음에는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지금은 만들어서 그럴 해보신 때 게 아니라 지금 머릿속으로만 지금 예. 근데 이 중간 어느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요 회로로는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좀 낮은 이건- 단계로. 예, 낮은 이건 단계로. 기존 회로기 때문에 이거로는 저희가 소인수 분해나 요거 결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예. 4,300, 931, 223과 197이 예. 보면 쭉 나와 있죠. 이게 높은 확률이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그러네. 답을 알려주네 사실. 찍어주네. 그러네. 답을 딱 찍어주는 거죠. 아. 지금도 이제 저희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유효하다 이런 것들은 보여줬고 보여주고.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예. 스케일업하는 과정에 있다. 스케일업하는 과정에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소자가 필요하다. 진짜 난수를 발생할 수 있는. 근데 그거와 기존 회로를 결합하는 것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예. 단장이 그러면 이거는 각 나라에서도 다들 요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 맞습니다. 서로 미국에서도 하려고 하고 그렇죠. 우리도 뛰고 예, 있고. 예. 미국하고 이제 일본 그다음에 또 이제 싱가포르 대학에도 이제 잘하는 팀이 있는데 뭐 여기 여러 가지 연구하는 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딱 확률론적 컴퓨팅만 적은 건 아니고요. 유사한 것들 그 같은 비슷한 방식을 하는 것까지 합쳐진 건데 예. 뭐 보시면은 여러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인텔은 프로바빌리스틱 컴퓨팅 부서까지 있다고 합니다. 인텔? 예. 요즘 뭐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안타깝게 인텔이 내년에도 존재하는 회사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사실은 전부 다 굉장히 빠르게 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매출이나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예. 좀 이렇게 미래 장기적인 기술에. 거, 그다음에 미래인 거 이런 거는 뭐 투자는 하고 있지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간 역할을 이제 저희 출연연이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연연 물론 출연연에서 이제 기초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창업을 하셔야 되겠는데 단장님이. 그게 아니라 출연연 자체를 그러니까 그냥 정부 산하기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기업 주고 운 좋은 기업 갖고 가서 돈 벌고 이러지 말고 출연연.com 이런 거 만들어서 공기업으로 상장도 시키고. 그래 여기서 이런 회사가 엔비디아도 되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창업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예. 출연연에서.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런 큰 사업을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장비가 필요한 거구나. 여기 아이디어만 갖고는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필요해서 창업을 당장 뭐 한 건 어려울 것 같고. 오늘 만들어진 저 칩이 뭐 재밌는 개념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그 어려운 거야. 나 오늘 이러고 나서 박사님이 자 내가 오늘 두 대표들한테만 기회를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해봐. 야 이거 2년이면 상경화 된다 그러면 지금 돈 한 1억 늘 기세죠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완전 될 사실 것 이 설명 같아. 들었다는 엔비디아가 얘기고. 될 것 같아. 엔비디아가. 근데 요거 이렇게 해서 상경화 되면 암호 푸는 거 말고 우리 생활이 뭐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그래야 뭔가 돈을 어디서 벌지? 기후 주가 예측 그런 거. 주가 예측을 하면 돈 진짜 잘 벌겠다. 여기 이제 대박이지. 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데 이제 쓰일 수 있을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신약 개발 뭐 이런 신약 개발 저거 말이야. 신약 개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이러한 성능을 갖고 있을 때 어느 조건에서 이게 맞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우리가 있죠. 원하는 거는 이런 효과의 약인데 예. 거꾸로 찾아와. 거꾸로 찾아와.
그게 대박이지. 이러이러한 조합일 때 아마 될 것이다. 물론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물질을 하나하나 그래 다 데이터 1000개를 갖고 오는데 그러지 말고 5개만 갖고 와봐 이러면 라고 하면 그 할 수 대박이지 있겠네. 생각해봐. 와. 그런데 응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의 범용 컴퓨터라기보다는 예. 좀 전문적인 컴퓨터 야. 난제를 풀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2000개 중에 내일 상한가치 가능성 있는 거 18개만 그렇지, 갖고 와. 그러면 그렇지. 그 전에 다 그거 사두면 되잖아. 안 가면 어때? 한 2개 정도가 안 가면 그런 것도 어때? 할수 있죠. 그런 거야. 대박이지. 이야. 빨리 좀 만들어줘요. 지금 언더스탠딩 이런 데 나와서 지금 이거 방송하실 때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니까 또 감사드리고 일기예보도 정확해지고 좀 더 정확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몇 개 경우를 해서 또 대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정확하진 않지만 엄청 중요한 연구를 하시는 거네요. 진짜로.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날씨랑 결합하면 어느 날 CU 편의점에서 오늘은 삼각김밥을 18개가 아니라 22개를 놓으세요라고 오더가 오지.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 되게 야, 중요하죠. 그럼 그렇지. 얼마나 돈을 잘 벌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배고파서 삼각김밥 먹으러 온 친구가 삼각김밥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암담함 이걸 안 느껴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알겠습니다. 야 오늘은 참 야 진짜 훌륭한 일 진짜 이런 거 하신다. 처음 들어봤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이런 거 안 어려워요? 이런 거 하려면? 그냥 공부 그러니까- 오래 하면 이게 저절로 막 연구가 되고 막 밤에 잤다 일어나서 막 공식 써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예.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스피트로닉스 연구를 상당히 오래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 반수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까 보여드린 마그네틱 터너링 정션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으로 이제 이게 좀 방향을 그쪽으로 간 거죠. 난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그게 큰 저희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회로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이제 이런 큰 사업을 통해서 여러 출연연이 합쳐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스피트로닉스는 우리 그 카이스트의 물리학과 교수님. 갑진형 김갑진 교수님이 아주 잘하시죠. 두 분이서 손잡고. 같은 키스트예요? 아닙니다. 거기는 그분은 카이스트. 여긴 키스트. 키스트가 높지. 김갑진 교수님은 좀 더 이제 기초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예. 박사님은 그럼 학교 다녀서 석사 박사 따고 예. 그리고 나서 키스트로 오신 거예요? 중간에 이제 제가 좀 S전자를 좀 다녔습니다.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다니고 거기서 반도체를 만드시다가 예, 거기서 이제 스피트로닉스 메모리를 만들다가 예. 이제 이쪽으로 진짜 넘어오게 과학자네. 와. 돼서 키스트는 그럼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 뭐 일과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가 되면 뭐 되고 좋으냐.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야 이거 너무 힘들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네. 도대체 저게 되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게 되는 거야? 맨날 하루 종일 세미나 하는 거야? 뭐 그렇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장점은 뭘까? 이거 잘 몰라서요. 그렇지 않겠지. 과학자들이 항상 모여 있어서 그들이 뭘 하고 사는지를 우리가 몰라. 글쎄요, 뭐 사람마다 달라서 뭐 예.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제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크게 뭐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거 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뭐 월급까지 받으니까 뭐 아주 좋은 일이지 않을까요? 예. 막 그다음에 쪼는 사람은 없습니까? 과학자들은? 이거는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연구비를 준 기관에서는 예. 항상 이제 모니터링을 하죠.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진도에 맞게 나가는가.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려면 어렵지 않았어요? 시험 공부 어렵죠. 어렵죠. 예,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러우면 일 못하는 건데 그렇죠. 예.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 근데 보면 알아져요? 뭐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뭐 인생이 뭐 사실 모르는 걸 알아가는 빨리 게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죠. 알아가는 게 예. 재밌는 거겠지. 또 모르는 것도 한번 또 내일 또 한번 한번 또 보고 그렇지. 보고 예. 물어보고 그런 게 이제 연구자의 자세죠, 그게. 모르는 그리고 것 계속. 이게 솔루션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될 것 같아. 그런 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가끔 있습니다. 그게 예. 재밌고. 그래서 이제 주변 전공자랑 좀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외로 그런 데서 찬스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나와요. 예,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저희 키스트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키스트는 어떤 한 분야를 연구하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다양한 연구를 분야. 하거든요. 예. 다른 그럼 대비해서. 다양한 분야도 알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전문적으로는 몰라도. 예, 맞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일이구나. 그럼 아니 과학자가 네,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공부하다 오후 3시쯤 오늘은 좀 컨디션 그런데 그럼 일찍 집에 와도 됩니까? 그게 허용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출퇴근이 자유롭습니다. 출퇴근 자유롭고 그냥 자기에서 연구성과만 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집에서도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꼭 키스트에 나와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집에서 또 논문도 보고. 예. 뭐 얼굴 그런 아주 것도 행복이 가득해 박사님 보면 지금. 예, 저는 이제 어? 비교적 제 전공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행복하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것만 하루 종일 해도 되고 월급 월급도 주고. 예. 고민은 뭐예요? 고민 인생의 고민. 크게는 없습니다. 제가 약간 긍정적인 편이라 크게 월급을 이쪽은 많이 못 받는다. 이 출연연 연구원은 그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다니는 것보다는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닌가? 뭐 그렇긴 하죠. 예. 이거 뭐 그렇긴 회사하고는 한데. 다르지만 예를 들면 그러면 뭐 그 공부 시작하고 한 40세쯤 됐다. 그럼 보통 한 사회생활 한 30세 정도에 시작하니까 예. 40세쯤 되면 보통 연봉 얼마나 됩니까? 키스트는. 아 여기서 이런 거 말씀드려도 에이, 괜찮습니다. 에이, 알아야지. 대충 알아야. 많이 받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좀 많이 받는 편인지 전혀 몰라가지고 그래요. 아마 회사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회사보다는 예, 대기업보다는 좀 적고 그 신입사원급에서는 어쩌면 비슷할 것 같고 아, 예. 처음 키스트 들어오면 예, 위로 근데 올라갈수록 좀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예전 대학 교수도 그렇잖아요. 근데 대학 교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 교수랑 비슷하다. 근데 조금 좋은 대학 교수들이랑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좋네. 그러니까 좋아. 근데 거 대학 교수는 방학이 있는데 키스트는 그렇죠. 방학이 없죠. 없죠. 방학이 없구나. 그 대신 학생 안 가르쳐도 돼요. 그렇죠. 학생 안 가르쳐요? 학생 안 가르쳐 학생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끔 어. 이제 키스트는 학생이 없어요, 그럼?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정식 수업이 있는 경우는 좀 드물죠. 다른 대학에 가서 이제 겸임 교수 좀 비슷한 걸 하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강의도 거기 하고 가서 그러죠. 하는데. 예. 근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른 교수님들처럼 많이 하진 않죠. 알겠습니다. 야. 자 뒤늦게 과학자의 꿈을 네. 부러워하고 있는 입으로 아, 진짜 공부 좀 할 걸. 아, 이 뭐야? 근데 뭐 꼭 지금 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셨으니까 뭐 바꾸실 수는 없겠지만 예.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중요한 일을 한다. 또 이거 괜찮은 중요한 일 직업이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치열한 경쟁으로 과학자가 되려고 다들 달려들 거고 교수님 그래. 거기에서 뻣뻣하게 목 세우고 그래. 너 합격, 나머지 불합격. 의대만 가지고 될 일이 그거 아닙니다 하려고.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구현철 구현철 박사님 박사님. 예. 야, 감사하고 예, 예. 부럽고 음. 힘 더 내셔서 빨리 하시고 예. 그러니까요. 돈도 많이 버시고. 대박 나십시오. 네, 아니, 과학자가 그렇죠, 대박이 맞아. 좀 나줘야 그래. 애들이 야 나도 과학자 한번 돼보자 그럽니다. 저도 그런 돈 벌 기회가 있으면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악착같이 그냥 예, 해줘야 돼 요즘 과학자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